안녕하세요. 자, 오늘 드론에 대해서 드론의 모든 것을 말할 수 있는 전문 강사 조성기라고 합니다. 현재 이제 선생님처럼 교관이 되거나 이렇게 되려면은 첫 번째 국가 자격증 취득을 해야 됩니다. 국가 자격증 취득이라는 거는 이제 부모님들이나 뭐 이제 이모 삼촌들이 이제 운전을 할 때도 운전도 국가 면허가 있어야 돼요. 이게 이제 한국도로안전관리공단에서 진행하는 자격증이 있는데 그 국가 자격증 취득 후에 민간 자격증과 같이 취득할 수 있게끔 지도해주고, 그리고 뭐 직업군 및 또 드론에 대해서 요즘 스포츠가 또 유명해요. 드론 축구라고 하고 있는 그 스포츠가 있는데, 드론 축구 양성과 로봇 및 드론 코딩에 대해서 학습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고 있는 강사입니다. 이제 프리랜서도 이제 일하면서 직장에 다니는 분들과 다르게 시간에 쫓기지 않고 이제 나의 일과 시간에 맞춰서 일을 할 수 있는 게 제일 근무 여건이 좋고요. 이제 앞으로 4차 산업이 더욱더 활성화될 것으로 이제 추정되고 있으니까 그게 현재 하는 일과 더불어 많은 일을 창출을 할 수 있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뭐 본인이 와 닿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리 재능이 없으면 없다고 해서 이 분야에 성공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흥미가 제일 와 닿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이제 성격이 이제 차분하고 이제 호기심이 많은 친구들이 이제 이런 일을 하기에는 되게 적합해요. 차분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기계를 만지거나 하게 되면은 이게 또 오히려 성격이 차분한 성격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또 이 4차 산업에 관련되어 있는 직업이다 보니까 새로운 일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집중력도 높고 차분하게 이제 호기심이 많은 학생들에게 추천을 이제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어려서부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지금 학교 다닐 때 싫은 친구가 있고 공부가 좋은 친구가 있는데, 저는 공부보다는 이제 어렸을 때 이제 사공치였어요. 기발한 아이디어가 너무 많아서 어렸을 때부터 이제 과학 관련된 그 책이라든지 과학에 관련된 뭐 말 그대로 뭐 색종이 쫓기도 과학이에요. 예, 그것부터 시작을 해서 선생님은 이제 지금 앞에 말했듯이 4차 산업 하나에 드론과 로봇과 3D 프린터에 어렸을 때부터 관심이 많아서 처음부터는 이제 자동차를 너무 좋아해서 자동차를 이제 시대회 뭐 이게 도대회 나가서 입상을 해서 국가대표가 되는 게 꿈이어서, 일단 어렸을 때는 이제 많은 돈도 투자도 못하는 상황도 많아서 이제 직장을 다니게 됐어요. 그 직장을 다니게 되다 보니까 직장도 또 과학에 관련된 곳을 다니게 됐습니다. 좋아하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군대도 갔다 와서 이제 무역업을 시작해서 그 무역도 또 과학에 관련된 뭐 여러분들이 흔히 잘 알고 있는 뭐 양초도 수입도 해보고 뭐 로봇도 수입도 해보고 이제 여러 가지를 이제 수입을 하다 보니 이제 교육이 필요하다는 걸 참 느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회사 다니면서 박스도 싸고 이런 일을 하다 보니 국가대표 돼서도 해외 나가서 우리 한국이 너무 소중하게 이제 못한 부분들이 보니까 교육에 대한 내용들이 너무 부족해서, 저는 이제 그 사업을 하기 전에 이제 교육을 한번 해보자 해서 회사를 그만두고 본격적으로 교육에 이제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자격 조건이 주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2010년도에 이제 국가 자격증을 취득을 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민간 자격증까지 여러 가지 취득한 후에 이제 교육센터를 이제 과학교육센터를 지금 운영하면서 여러분들하고 이제 이렇게 만나게 된 거예요. 드론 갖고 예전에는 뭐 장난감, 문방구 사장, 뭐 나는 문방구 주인 될 거야. 왜? 내가 장난감 많이 만들고 싶어서. 그런 친구들이 지금은 이 전망에 대해서는 꿈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왜? 뭐 앞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드론으로 인해서 새로운 일들이 많이 창출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여러분들 중에 이제 남학생들은 이제 군대를 가게 되는데, 군대에서도 치사병하고 운전병이 있듯이 작년 3월부터 이제 드론병이라는 새로운 이제 병과가 생겼어요. 작전 수행이라든지 진행을 할 수 있는 그런 병과가 새로 생겨서
지구촌에는 아주 좋은 드론병이 생겼고, 또 지금 현재 우체국이나 드론을 이용을 해서 물자 수송, 말 그대로 택배 수송, 이제 섬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배가 들어가지 않고 드론으로 수송을 한다든지 농사를 지을 수가 있어요. 농사는 예전에는 이게 막 허리 굽히면서 농약 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드론으로 그 농약을 치고 수확을 하면서 진행할 수 있고요. 꼭 농사를 짓는 것뿐만 아니라 소나무 같은 경우는 또 이렇게 산림청이라는 곳이 있잖아요. 소나무하고 이렇게 큰 나무들도 병충해에 약합니다. 그래서 우리 전라남도나 경상도나 그 강원도 쪽에는 이제 숲이 많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이제 병을 치료해주는 그 드론으로 많이 활약을 하고 있고요. 산림 쪽도 지금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산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또 삼면의 서해바다 쪽에는 섬이 많아요. 그래서 익사 사고가 나게 되면 해양청, 해양경찰이나 뭐 이런 통해서 그 같이 그 수색 작업도 진행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로서는 또 이제 우리 선생님처럼 크리에이터나 이렇게 영상을 찍거나, 그리고 드론 스포츠 앞에 말한 것처럼 이제는 2025년에 월드컵 세계대회 때도 이게 스포츠로 할 수 있는 드론 축구 전문 선수단도 이제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선생님은 지금 저 선생님처럼 꿈을 갖고 있는 분들께서 자격증을 취득한 후에 여러분들 방과 후 수업에도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뭐 드론 코딩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드론 스포츠, 그 드론 조종사, 그 드론으로 뭐 어떤 직업군의 다양한 이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걸 좀 까먹고 있었네요. 여러분들한테 꼭 지켜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아무데나 이렇게 나가서 비행을 날리거나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되고요. 현재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조종자, 드론 조종자 준수사항들이 있어요. 그 준수사항들은 어플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오늘에 잠깐 말씀드리자면은 서울 시내에서도 함부로 날리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에서는 한강 드론공이라는 데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서 취미생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처럼 지방이라든지 우리가 같은 이런 지역에서는 이제 군대, 특히 공항 근처에서는 절대 띄우서는 안 됩니다. 절대 야간에는 비행을 해서는 안 되고요. 그리고 날씨가 흐리거나 비가 오거나 어차피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드론이 다치기 때문에 사고 위험성이 너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는 항상 띄울 때 어플을 확인하셔서 금지 구역에서는 절대 띄우지 않도록 하면 좋고요. 그리고 전문성이 아닌 이제 뭐 망구점에서 드론을 샀다든지 뭐 마트에서 샀던 드론들도 마찬가지로 함부로 바깥에서 아무데나 띄우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가 이제 조금 조종을 배우거나 하게 되면 전문 교육기관에서 배우는 것을 선호하고요. 그리고 실내에서는 법으로 규정이 돼 있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뭐 학교 운동장보다는 학교 실내 체육관이라든지, 그리고 집 안방이라든지, 그리고 가까운 이제 실내에서는 날릴 수는 있는데, 단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는 꼭 절대로 날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이 작고 귀여운 이런 드론이 프로펠러 4개가 있죠. 이것도 드론이에요. 근데 드론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흔한 드론은 그 자리에서 좀 큰 드론을 보여드릴게요. 이 자리에서 이제 그 양력의 힘을 받아서 추력과 마찬가지로 그 자리에서 이렇게 이륙을 할 수가 있고, 그 자리에서 이제 회전을 할 수 있고, 그 자리에서 앞으로 갈 수도 있고, 뒤로 갈 수도 있고, 옆으로 좌우로 이렇게, 그리고 회전까지 가능합니다. 이런 드론을 회전익 드론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드론은 최근에 드론이 4개 있으니까 이것도 드론이다 이렇게 생각할 줄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의 드론의 시초는 전쟁 무기로 만들어진 비행기예요. 여러분들은 비행기에 대해서 잘 알고 있나요? 비행기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렇게 전투기 모양이 있고 여러 가지 비행기 모양들이 있어요. 이 비행기가 왜 드론이냐? 이 비행기를 뜨기 위해서도 마찬가지로 우리 이 드론처럼 4가지의 힘이 필요해요. 무슨 힘이 필요하냐면, 이런 비행기를 탈 때 여러분들 탈 때 이제 이륙을 하게 되면은 추진력을 얻어야 돼요. 자동차도 움직일 때는 엔진 시동을 걸어서 앞을
굴러가야 움직이잖아요. 비행기도 마찬가지로 추진력을 얻어서 엔진으로 앞으로 이제 움직이면서 속도가 대략 한 600km, 700km 달려야 이제 속도가 붙어야 뛸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추진력이 첫 번째 추진력이 하나가 있어야 되고요. 추진을 해서 앞으로 가면서 이제 하늘에 당기는 힘, 양력을 힘을 받아서 올라가게 됩니다. 올라가게 돼요. 이제 만약 가는데 올라가기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도 끝도 없이 가겠죠. 그래서 땅에 여러분들이 이게 서 있는 힘, 중력의 힘을 이용을 해서 비행기가 앞으로 가면서 이제 상승 하강 이렇게 됩니다. 근데 비행기의 마지막 힘이 뭐가 있냐면은, 자, 이 추진력에 의해서 앞으로 나가는 힘을 잡아 당기는 항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비행기에 대한 내용이, 자, 비행기 어떻게 고정처럼 생겼죠. 이렇게 고정으로 된 비행기가 앞으로 추진력을 얻어서 앞으로 이제 그 속도를 붙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플립이라는, 이 설명 또 해드릴게요. 이 플립이라는 거를 이용을 해서 그 바람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양력의 힘을 받아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내려갈 때는 중력의 힘을 받고 이제 항력을 힘을 받아서 이제 착륙할 때도 천천히 내려오게 돼요. 근데 이런 비행기를 고정익 드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가면허 시험에도 여러분들 잘 알아두시게, 드론은 이렇게 한 가지가 있는 회전익 드론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두 가지의 드론들이 나눠져 있어요. 회전익 드론과 고정익 드론이 이렇게 두 가지가 나눠져 있습니다. 오늘의 수업은 선생님과 고정익 드론을 진행하는데, 간단하게 집에서 실내에서 날릴 수 있는 F-22 랩터라는 전투기 스텔스 비행기예요. 그래서 간단한 비행기를 만들어 보고,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그 동영상을 보고 이렇게 이제 글라이더, 아빠들은 알 거예요. 아빠 삼촌들, 이모들, 고모들은 알 거예요. 어렸을 때 이 비행기 하나 갖고 전 식구가 이제 뭐 대공원이나 넓은 지역에 가서 이제 글라이더를 갖고 이제 고정익 드론으로 이제 많이 노는 기억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게 간단하게 선생님과 랩터를 만들어 보고, 가족들과 키우니까 만들어 봐서 이제 하늘을 날리는 드론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앞서서 회전익 드론, 고정익 드론 두 가지를 설명을 해드렸는데, 아무래도 이제 여러분들이 회전익 드론에 대해서는 다들 많이 접해 봤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저보다 더 많이 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정익 드론이, 그래도 여러분들이 종이 비행기도 고정익 드론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쉽게 우드락 깨지지 않고 이제 재밌게 즐길 수 있는 우드락 비행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 선생님이 여러분들과 같이 만들 드론은 이렇게 F-22라는 랩터 전투기예요. 최초로 스텔스가 뭔지 알죠?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마하 2.5로 시속을 달릴 수 있는 F-22를 타고 인천에서 부산까지 가는데 4분 걸려요. 4분 30초 걸린다. 제가 직접 타보진 않았지만 그 영상이 있습니다. 유튜브에 한번 확인해 보면 정말 빠른 드론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전투기는 스텔스로 이제 알려져 있고, 실제로는 F-117이라는 여러분, 저도 F-117이라는 전투기는 본 적은 없지만 유사한 전투기예요. 근데 거기 개량을 해서 이게 실제 스텔스 기능을 갖추고, 이제 현재 제트 전투기로서는 5세대 시대를 가장 뛰어난 능력을 자랑하고 있는 전투기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조립을 들어갈 건데, 자, 조립 들어가면 이제 그 전에 준비물이 필요해요. 많이 필요하진 않아요. 자, 동체가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무게추가 굉장히 필요해요. 이 무게추로 인해서 전투기가, 이 드론이 이제 안정성 있게 이렇게 날아간다든지, 아니면 무게추가 무거워서 바로 꼬꾸라진다든지,
아니면 너무 뒤로 무거워서 비행기가 올라가서 이런 식으로 내려가든지 그렇게 날릴 수가 있어요. 무기추 하나로. 그 다음에 동체가 필요하고요. 주날개가 있고 주날개 1번, 2번, 3번. 보강제라는 건 뭐냐면은 이렇게 선생님이 이제 본드가 있는데 이 본드는 손에 묻어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 보강제가 또 있죠. 보강제는 여러분들이 흔히 잘 갖고 있는 집에서도 자, 스카치 테이프, 양면 테이프는 필요 없고요. 이런 스카치 테이프를 이용을 해서 만들면 됩니다. 단 이 전투기를 만들 때는 스카치 테이프를 많이 붙여도 상관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거 고개 뭐 이렇게 막 춤추고 이렇게 막 현란한 그런 전투기가 아니고 전투기는 뭐다? 직진이에요. 직진을 얼마만큼 빠르게 얼마만큼 안정성 있게 날기 위한 전투기이기 때문에 무게가 조금 들어도 되니까 재료는 아끼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수평 꼬리 날개가 두 개가 있어요. 수직과 수평. 말 그대로 수평은 여기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안정성 있게끔 해줄 수 있는 거고, 수직 꼬리 날개는 이 전투기를 뒤에 보시면 살짝 이게 끝이 올라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세워져 있죠. 이제 직진은 이제 아주 잘 잡아주는 고정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조립을 만들기 전에 봤고요. 자, 조립이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동체가 이렇게 있어요. 동체가 있는데 여기 이제 대부분 대충 이렇게 붙이기도 하는데 선생님 같은 경우는 여기에 보면 이 빨간색으로 된 부분이 테이프로 보강하는 곳이에요. 왜냐? 여기가 이제 날다가 이게 꼭 부딪히거나 하게 되면 여기가 깨지거나 그렇게 되기 때문에 한 가지 팁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우리가 이제 드론으로 이제 똑같은 비행기로 만드는데도 어떤 비행기는 잘 만들어지고 안 부서지는데 나는 왜 한번 날렸는데 꼬그라드는데 코도 없어지고요. 막 몸이 아파요. 그런 친구들은 선생님 영상을 잘 보고 이대로 똑같이 조립만 해도 성공할 거예요. 그래서 시작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지금 좌측면하고 우측면이 이렇게 좌측, 우측 모양을 딱 봐서 이렇게 이제 테이프로 빨간색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양쪽으로 붙여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도 처음에는 차분하지 않았어요. 왜? 선생님도 남자이기 때문에 빨리 만들어서 빨리 날리고 싶고 막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걸 만들다 보니 빨리 만들어서 대회를 나갔어요. 빨리 만들었는데 만들기 1등 했어. 상은 안 줘요. 빨리 만들었다고. 결과는 이 비행기로 짧은 시간 내에 아니라 정해준 시간 내에 만들어서 세팅을 해서 오랫동안 날리는 게 주 목적인데 그거 좋다고 뭐 빨리 만들어서 빨리 해보겠다고 하는 바람에 100명 중에 꼴등 적도 있어요. 진짜. 그런데 지금은 그 다음 대회 때는 꼴등 했는데 더 떨어질 수 있는 게 있을까? 없죠, 당연히. 그래서 조금 차분한 마음으로 했는데 요번에는 55등 했어요. 대충 했는데 55등도 하네. 그러다가 또 그 다음에 할 때 비행기를 엄청 만들었겠죠.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어렸을 때 선생님이 딱 3번 만에 전국 1등을 하게 됐어요. 전국 1등 했는데 뭐가 오냐? 상만 와요, 상만 왔는데 부모님들 그 상 타고 왔다고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자, 다음 이렇게 양면에 양쪽에다가 이렇게 붙인 다음에 자, 무게추를 달아요. 무게추는 여러분들 아까 본 것처럼 여기에 보면은 무게추보다 이 공간이 되게 넓어요. 근데 앞으로 하게 되면 앞에 무게 실리기 때문에 높은 곳이나 이런 데서는 수직으로 이제 떨어졌을 때 상당히 빠르게 내려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뒤로 했을 때는 어떻게 돼요? 비행기가 뒤로 힘이 있기 때문에 바람이 많이 부는 곳에서는 이게 유리해요. 근데 오늘은 바람이 항상 있거나 높은 곳에 가면 절대 안 되잖아요. 그래서 평지에서도 잘 날릴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은 딱 가운데에다가 놓고 이런 식으로 선생님처럼 이런 식으로 한 번 내지 2번 정도는 테이프로 고정을 시켜주면 돼요.
자, 선생님은 순서대로 여기 보면은 옆에 이제 우리가 보강제라는 거는 이 전투기 본체 이것도 끊어지기 때문에 끊어지기 않기 위해서 우리가 테이프를 붙였잖아요. 거기에 또 뭐를 하냐? 이거를 테이프를 이 안쪽에다가 그 보강대를 진행을 할 거예요. 그 보강대는 이쪽에 보시면 이렇게 생긴 부분이 두 개가 있을 거예요. 좌측 우측.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붙이면 됩니다. 붙일 때는 선생님이 아까 처음에 나눠줬던 튜브 안에 이 점선이 있어요. 이 점선에 끝에 살짝만 뜯어서 본드를 이제 바르는데, 여러분들 본드를 이쁘게 바르는 방법은 없어요. 대충 이렇게 많이 바를 필요는 없고요. 대충 이렇게 바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붙이면 되는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이렇게 놓으면 절대 안 되고요. 이거를 이렇게 비비세요. 이렇게 비비면 여러분들 본드 갖고 이렇게 후 보면 거미줄이 보이잖아요. 거미줄이 왜 끈끈한 줄 아세요? 이 점섬이 계속해서 하게 되면은 이렇게 거미줄처럼 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접착력이 더 좋아져요. 그래서 선생님은 이런 식으로 접착력을 몇 번, 한 10번 정도 한 다음에 이렇게 비벼서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 주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부분 있죠. 이 부분도 주날개가 들어간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렇게 간격을 똑같이 벌려 주시면 돼요. 그래서 한쪽은 이렇게 했고 반대쪽도 똑같이 한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내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만약에 이렇게 붙인 상태에서 오랫동안 굳으면은 이 주날개가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 이렇게 좀 벌려주시고, 주날개는 여러분들 여기 보온과처럼 이 큰 날개 면적 넓은 게 들어가야 되니까 좀 벌려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음은 주날개를 조립을 할 건데, 주날개는 여기 보시면은 큰 면적이 넓은 애가 있어요. 이 넓은 애를 일단 뜯어서 자, 바닥에 이렇게 놓고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이 부분에 조그마한 점선 안에 사각형으로 된데 이것도 잘 뜯으시면 되고요. 자, 전투기 모양이 이렇게 생긴 전투기가 있고요. 자, 보세요. 이런 모양도 있고요. 자, 이렇게 모양은 이제 가오리처럼 생겼죠. 이게 흔한 전투기 모양인데, 자, 선생님이 어떤 모양을 바꾸지 한번 보세요. 이런 모양 전투기 본 적 있어요? 못 봤어요? 그럼 영화 2005년도에 그 나왔는데, 2005년도에 스텔스라는 영화를 보게 되면 그때 당시에 어마어마한 영화였어요. 이게 과연 나올까? 이런 모양의 전투기가 마 2, 마 3으로 나올 수 있는 게 있을까? 인공지능으로 나올까? 그때 영화가 그때 만들어졌는데, 지금 그런 드론이 있습니다. 전투기가. 그래서 그 전투기가, 자, 빠른 속도로 달릴 때는 어떻게 날리냐면 이렇게 있는 모양이 이렇게 접혀요. 그럼 어떻게 되죠? 로켓처럼 날씬해지죠. 그래서 이런 전투기가 있습니다. 미래형 전투기는 아마 이런 모양으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꼭 영화 스텔스라는 영화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은 지금 이거 비행기를 만들 때는, 자, 두 가지 모양을 만드는데, 이런 비행기를 만들 때는 아까 얘기했던 고개, 자, 선생님은 지금 우리가 전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만드는데, 이런 모양으로 만들게 되면 이 비행기가 이렇게 360도로 도는 게 쉽게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한번 여러분들이 이제 도전의식이 강한 친구들은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멀리 날리기 위해서 이런 모양으로 놓고 이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닥에 이런 모양을 놓고, 자, 테이프를 이용을 해서 이 부분에 잘 떨어지기 때문에 또 보강을 해주면 돼요.
보강이라는 거는 여기 이 모양의 테이프로 이렇게 양쪽에 자, 선생님처럼 이렇게 붙이고 반대쪽도 이렇게 붙여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이 모양이 나왔죠. 이 모양이 나온 다음에 아까 조립했던 이 드론의 본체에다가 본드를 그쪽에다가 붙이신 다음에 자, 이 사이에다가 이렇게 결합을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선생님처럼 어떻게 됐죠? 이런 모양이 되죠. 자, 이런 모양이 됩니다. 자, 여기서도 보세요. 여기서도 보면은 이제 팁을 또 알려드리는데 이 부분들 뜬 부분들이 있고 여기 이음새가 고정이 돼야 되는데 바람이 너무 센 곳에 하게 되면 이게 펄럭이게 돼요. 이렇게 지금도 본 것처럼 이렇게 움직이죠. 이 부분을 테이프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고정을 해주고요. 또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니은자로 전투기에다가 이렇게 붙여주면은 고정이 확실히 더 잘 돼요. 그리고 이 앞에도 이 앞에는 우리가 이제 난리를 보기를 할 때 맞거나 하게 되면 여기가 코가 되게 아파요. 여러분도 달리다가 코 이렇게 코피 나듯이 코가 못생겨져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테이프로 붙여주시면은 덜 아프겠죠. 덜 아플 거예요, 아마 비행기도. 이음새 있는 부분들은 선생님이 다 테이프로 이렇게 붙였어요. 자, 보세요. 아까 덜 하죠. 자, 요번에는 여러분들 이제 제일 조심해야 될 게, 자, 우리 여기 이제 제일 멋있는 부분 뒤에 여기가 보통 F-22는 제트 엔진이 있어요. 제트 엔진이 여기 뒤에 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이 모양을 참 이쁘게 잘 내야 되니까 여기 있는 부품을 잘 뜯을 수 있도록. 자, 보시면 여러분들 이 모양에 보면은 이 점선이 나와 있는 부분이 있고요. 뒤에 점선이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처럼 점선이 나와 있는 부분은 여기를 살짝만 90도로 꺾으면 끊어져요. 그래서 여기서 살짝만 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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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 이렇게 해준 다음에 여러분들 이 부위에 보면 모양이 선생님처럼 평판한 게 이제 이런 모양이 나올 거예요. 이런 모양이 나오죠. 그러면 이런 모양을 테이프로 점선 부위에다가 이렇게 붙여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씩만 붙여서 모양이 이렇게 나왔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그리고 또 한 가지 본드는 좀 많이 남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에 보시면 보강을 할 수가 있는데 선생님은 이걸 어떻게 쓸 거냐면 잘 보세요. 끝부분에다가 살짝만 뜯었으면 많이 안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살짝 눌러서 전투기 이런 이음새다가 붙이면은 이 바닥에 있는 것처럼 이런 선 붙이면은 이렇게 또 튼튼하게 보강이 돼요. 그래서 선생님은 남은 걸로 이 끝에 꼬리 부분을 좀 듬성듬성 해서 조립을 할 겁니다. 자, 조립을 할 때는 여기 보면은 마찬가지로 이 부위에 꽂으면 돼요. 결합을 하고 아까 위에 있는 구멍들 있잖아요. 여기에 꽂을 수 있게끔 결합이 됩니다. 마찬가지 여기 보시면 본드칠하는 곳에 여기다가 이제 이게 불어서 모양이 굳을 때까지 하는 경우가 있고 선생님처럼 이렇게 놓고 테이프로 이렇게 붙여주시면은 고정이 되겠죠. 자, 붙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이제 위에 자, 모양이 자, 더 이쁘게 이렇게 수직으로 하게 되면 이렇게 놔두면 이게 벌려져 있죠. 벌려져 있는 부분을 이렇게 잡아준 다음에 테이프로 마찬가지 여기에요. 여기 90도 직각이 된 데를 기역자 부분을 이렇게 자, 이렇게 붙이게 되면 이렇게 자, 모양이 자, 요 배기 쪽이 이렇게 이쁘게 나와 있죠. 이 부분을 또 안쪽에도 마찬가지로 선생님 붙이는 게 이게 이렇게 너무 많아요 하는 친구들은 안 붙여도 돼요. 근데 안 붙이게 되면 아까 선생님 설명한 것처럼 전투기를 한 50분 날릴 수 있는데 한 두세 번밖에 못 날려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꼬리 수평 낙이 남았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 두 개가 있어요. 이 부분 사실은 두 군데 위에다 해도 되고 밑에다 해도 되는데 저는 선생님은 밑에다가 이렇게 결합한 다음에 자 이렇게 결합한 다음에도 보강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형태가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나와 있죠. 나와 있는데 이 나와 있는 부분을 갖다가 또 이제 재밌게 딱 한 가지 팁이 또 하나 있어요. 뒤에 보면 또 우리 점선들이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를 살짝 너무 확 힘을 많이 주면 끊어지게 되면은 아무것도 못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살짝 톡 해주고 그러면 비행기가 옆에서 보면은 날개가 이렇게 수직 올라가 있죠. 왜 이렇게 올라가 있냐면은 이 키가 전투기에 가장 큰 역할을 해요. 이 올라가는 부위를 올라가게 되면 전투기가 올라가는 힘이 생겨요. 자, 반대로 꺾으면 어떻게 돼요? 내려가겠죠. 자, 여러분들이 여기서 선생님이 이제 날리는 부분은 이제 영상을 찍어서 알려드릴 텐데, 팁은 아까 무게가 가운데 있는 상태에서 이걸 수직을 하게 되면은 이 수평으로 날아가야 되는 게 이론적으로 맞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보강을 한다고 해서 이렇게 붙였죠. 여기서도 무게가 차이가 나요. 항상. 그래서 무게 중심은 가운데가 있어야 되는데 이 가운데를 이 날개로 해주는 거예요. 실제 전투기도 마찬가지예요. 실제 전투기는 이 부분하고 여기 꼬리의 날개에 있는 플립이라는 얇은 부분에서 이렇게 움직입니다. 여러분들 비행기 타게 되면은 창문에 보면은 뭐 이렇게 막 움직이죠. 그 친구들이 움직이면서 비행기를 이륙하고 내려가고 회전하고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최고의 전투기, 스텔스형 전투기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선생님과 같이 이렇게 만든 전투기로 여러분들 전투기라고 이제 설명을 하지만 그냥 고정익 드론이라고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역서와 깃든 여기 보시면 경기용 중등무 글라이더 제가 소개를 하나 해드릴 거예요. 자, 모양이 솔개처럼 생겼죠. 이거는 우리 그 한국에서 만든 비행기고요. 경기용이다 보니까 날개 길이가 1m 조금 안 돼요. 954cm. 날개가 그쵸. 선생님 이 정도 되겠다. 이 정도 날개가 엄청 크죠. 동체 길이는 8m 40 아니 840. 이 글라이더를 만들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방 안에서는 절대 날 수는 없을 거예요. 크기가. 그래서 그 크기 대충을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보면서 선생님이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비행기가 여기 안에 있는 펼쳐 보면은 이렇게 한글로 아주 친절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뼈대를 그 그림에 맞춰서 설명서에 이 그림에 맞춰서 그냥 놓고 본드칠을 하면 돼요. 이렇게 쉽겠죠. 그냥 도면 위에다가 맞는 대나무나 날개를 이렇게 놓고 조립을 하시면 돼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이 부분이 왜 꺾여 있냐면 말 그대로 비행기가 이렇게 쫙 펼쳐 있으면 얘는 전투기가 아니기 때문에 빡 펼쳐 있으면 이 글라이더가 어떤 힘을 바람을 공력을 못 받아요. 그래서 살짝 올리면 이 날아오는 바람에 의해서 이 자세가 잘 잡힙니다. 그래서 비행기들도 마찬가지로 하늘에 뜰 때는 이렇게 막 이렇게 움직일 거예요. 자, 모양을 보게 되면은 말 그대로 살짝 꺾이고 일자로 갔다가 살짝 올라갑니다. 이게 조립을 한 다음에 이 안에 이런 투명 필름이 있어요. 지금 이거는 선생님이 들어있는 필름을 안 하고 더 얇은, 작업하기 정말 힘들어요. 그렇지만 안에 그 기름 종이처럼 생긴 게 있어요, 여러분들. 그 종이에 위에 이제 우리 그 뼈대 여기 보시면은 이게 면적이 있는데 부위 있죠, 이런 식으로. 그 위에다가 뭐를 바르냐면은 종이풀이나 아니면 학교에서 항상 갖고 가는 우리 풀 있죠. 딱풀도 괜찮아요. 딱풀보다는 물풀. 그래서 천천히 많이 바른 다음에 기름종이 위에다 딱 붙이면 5분 만에 그게 굳어요. 근데 주름 줘도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선생님 하나 팁을 주자면 줄임 줘도 상관없이 다 한 다음에 집에 물 뿌리기 분사기 있죠. 그걸 좀 떨어진 상태에서 뿌려주면은 날개가 이쁘게 펴져요. 예, 붙인 다음에 자 이런 식으로 자 모양 뼈대가 이렇게 나오죠. 앞에 줄날개. 자 여러분들 하나 이 앞에 이 모타랑이 들어있는 거는 일단 글라이더로 앞에 보시면 이렇게 이제 오리처럼 머리가 있어요. 이거 글라이더이기 때문에 동력이 없는 무동력. 그리고 옵션으로 여러분들이 집에 RC카 자동차나 리모컨이 있는 거 있으면 리모컨을 이렇게 설치를 해도 이 아이는 정말 잘 날라요. 그래서 여기 있는 나온 거는 이 앞부분은 생략하셔도 돼요. 자, 동체도 이렇게 필름 싸고 이쁘게 이렇게 여기 보면은 이제 앞에는 주날개고 이제 뒤에 이제 꼬리 날개예요. 우리가 말한 것처럼 이 꼬리 날개를 이런 식으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뒤에 우리가 그 아까 설명서가 있듯이 설명서 위에다가 똑같이 대고 이게 다 붙인 게 조각내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이 나무떼기 놓고 여기다가 본드 칠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또 우리 아까 기름종이로 본드 칠해서 바르기만 하면 돼요.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이 플립을 얘기했을 때 이 뒤에도 이게 오락내락 하게 되죠. 근데 지금 한 거는 고정으로 돼 있을 거예요. 왜? 글라이더이기 때문에. 자, 이런 거는 이제 넘어가도 되고요. 자, 완성형 키트가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 앞에는 동체는 아까 오리 모양으로 된 게 플라스틱 하나만 꽂으면 되고요. 이 뒤에 꼬리도 마찬가지예요. 꼬리도 고정으로 아니면 얘는 없애도 돼요. 자, 모양이 되면 이제 이렇게 됩니다. 선생님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은 이 글라이더이기 때문에 글라이더로 마찬가지로 높은 곳에서 던지게 되면 얘가 천천히 내려오고 그리고 주고받고 할 수 있는 게임은 이 동력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친구들이라든지 부모님이라든지 넓은 곳에서 이제 던지거나 하게 되면 수평으로 이 연습을 할 때 아까 보는 것처럼 천천히 날아오게끔 해서 받았잖아요. 이 글라이더는 나에게 더 넓기 때문에 더 천천히 날아오기 때문에 상당히 잘 나르는 비행기예요.